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내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갔을 때보다 내 아이의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갔을 때가 더 맵고 아프다. 이게 부모의 심정일 텐데 그런 마음으로요. 발달 장애인들을 평범한 일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애는 다소 불편한 것뿐이라지만 현실에서 장애 아동들이 겪는 불편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 발달 장애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담장 너머의 윤상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사단법인 담장 너머 윤상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담장 너머, 좀 이름이 독특합니다. 어떤 까닭에 이렇게 지었나요? 그렇죠. 이 담장을 넘는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예.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정상인과 장애인들의 담을 넘는다는 의미로 담장 너머라고 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그 개념부터 좀 알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들이라고 하면은 예. 신체 장애라고 해서 팔이나 손 같은 것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 장애라고 해서 그 예전에 말하던 정신 지체 그리고 자폐성 장애 그렇게 팔 다리는 멀쩡하지만 이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되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윤상원 대표께서는 이제 현직 안과 의사인데 네. 이렇게 사단법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뭐 사실은 제 딸이 예. 이 자폐성 장애, 심한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가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이라고 하는 자폐 예전 이제 등급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장애로 말하면 1급이니까 상당히 심한 장애를 중증. 앓고 있었고 이미 뭐 18개월 때부터 발견돼서 현재 20살이 넘었는데 우리 딸과 20년 이상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담장 너머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됐습니까? 사회성이 이제 좋아지는 게 호전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자폐성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회성이거든요. 말을 언어적인 장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통이 안 되는 거, 본인 말만 하는 것들이 문제고 또 낯선 사람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교육하고 같이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밥 먹고 그 중간활동 서비스 즐겁게 가고 또 중간활동 서비스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 네. 저녁에 와서 맛있게 밥 먹고 또 제가 퇴근하길 기다려서 같이 저녁에 산책을 하고 또 예쁘게 자고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딸은 행복하죠. 예, 그 언젠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자폐를 네. 자폐증인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식당에서 밥 한 번 먹는 게 참 행복하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을 제대로 가본 적이 고등학교 지나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18년 동안은 정말 뭐 음식점 한번 가기가 카페 한번 가기가 너무 좀 힘들었고 또 가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든 게요. 이렇게 같이 잘 밥을 먹다가도 포크나 숟가락을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 네. 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면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늘 노심초사하고 네. 항상 집중적으로 이제 아이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뭐 네. 밥을 먹는 건지 정말 잘 모르면서 아이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은 잘 못하게 되고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 우리 스스로가. 사회자님도 아이들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몇 학년이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들 그래요? 하나 있어요. 말 잘 듣죠? 네, 네.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상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폐성 아이들은 그런 고집보다 한 10배 정도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가 돼도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새벽 2시가 돼도 쿵쿵거리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기 싫은 거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기다려주고 발전시키기를 쳐다봐주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매 순간이 힘들고 고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부부가 또 갈라서거나 네. 그런 환경의 경우에 네. 간혹 뉴스 보면 또 너무 그 케어한다고 하죠. 보살피는 게 힘들어서 또 자살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주변에 부모님들을 같이 만나다 보면은 네. 부부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아이 때문에 힘드니까 이 부부 관계 안 좋으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많이 힘들 때는 제가 아파트 20층에 한 4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0층을 선택한 걸 많이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이 아이랑 끌어안고 여기서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새벽 2시에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져대는 그런 때도 있었고 네. 접시를 10장을 한꺼번에 던져서 바닥에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겪으면은 정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고 그런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도저히 아이를 제어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112 신고해서 경찰관이 오셔서 아이를 그 정도까지. 진정시킨 경우까지도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달고 산다고 하잖아요. 네. 좋다는 뭐 한약부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다 해보더라고요, 부모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의사인데 아이를 18개월 때부터 그 진단을 받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뭐 좋다는 거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한약을 받으러 예. 뭐 한 달에 한 번씩 2년도 다녀봤고요. 어디 센터가 좋다고 하면 안양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뭐 청주도 가고 그렇게 전국을 다 방방곡곡. 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봤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제일 좋았던 방법은 뭐예요? 해보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그리고 가까운 분들이 도와주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은 가까운 데 있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센터들이나 그런 약들을 찾다 보니까 예. 이제 좋은 약들 많이 먹다 보니까 아이가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네.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약들을 잘못 먹이거나 너무 많이 먹이는 경우는 효과가 별로 없고 살만 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료센터들도 가까운 데서 지속적으로 오래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쪽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예. 왔다 갔다 4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가까운 센터에서 오랜 시간 아이와 함께 교육해주고 아이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걸 깨닫게 네. 된 거죠.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도 그 발달 장애인들 주간 활동할 수 네. 있도록 바우처 제도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지금 20 몇 년 동안 중에서 최근 5년간이 가장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아이를 부모님만 24시간 케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활동 보조 제도란 것도 생기고 그런 활동 보조들 같은 경우는 그 주말이나 예. 야간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낮에는 또 이런 주간 활동 서비스라는 제도가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학교를 생활을 하면 되지만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전주시에 몇 곳이 되지만 예. 또 이 TO가 정해져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활동 위주가 아니고 보호 위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활동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좀 다른 형태의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제도가 필요한데 마침 이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고 해서 네. 행복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낮에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게
집에만 있으면 계속 처지잖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예. 네, 요즘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리듬이 깨지니까. 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네. 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하루 종일 네. 세수 겨우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아.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꼭 나갔다 올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야만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참 좋은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리브 네. 언어 치료센터하고 아이비 주간 활동.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사단법인 담전너머는 이 발달장애인 치료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다 보니까 영유아 청소년까지는 올리브 언어 심리센터라고 해서 주로 치료하고 교육하는 거를 중심으로 언어 하는 심리. 네네. 네. 그런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은 그쪽 센터에서는 이제 치료나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생활 교육 중심인 아이비 주간활동 서비스 센터로 아이들이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그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이 발달 장애인들이 한 12,000~13,000 명 정도 네. 지난해까지 그렇게 이제 성인과 아이를 포함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럼 주간 활동 얼마나 돼요? 하루에? 저희는 현재 18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대부분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시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활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신체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달 장애인 전용으로 돼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체 장애는 없으시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활동 위주의 그런 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아까 센터라는 곳들은 아동들이 네, 지금 올리브 아이들이 아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죠. 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인데 거기는 이제 언어 치료, 심리 치료, 발달 행동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하나요? 그것도 한 100명 정도 100명 이용하고 정도.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2주 정도 좀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이제 이용률이 한 80% 정도로 떨어지고 있긴 한데 5월달 되고 6월달 되면 아무래도 다들 다시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발달 장애인들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비대면으로는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교육이. 그렇죠. 우리 제 예. 아이도 20살이 넘었지만 그 수준으로 말하면 7세 수준이거든요. 근데 7세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그 텔레비전 모니터 보는 걸 좀 무서워라 해요. 그래서 특히 드라마 같은 거 요즘에 유행하는 뭐 부부의 세계 같은 거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면은 네네. 아이가 막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온라인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은 이 장애인들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통합 교육도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 수가 부족하잖아요. 개별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반드시 개별 수업이 이루어져야만 네. 영유아 때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룹반으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룹으로만 해야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타 지역 보면은 이렇게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자녀들, 부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결성도 잘 되고 네. 또 치료 과정도 공유하고 하던데 그런 모임이 있죠? 네네. 저도 네. 전북 자폐인 사랑협회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자폐성 장애 그리고 발달 장애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 의견도 공유하고 또 치료 효과 같은 것도 공유하고 또 더 중요한 게 부모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우울감이 심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사회적인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네. 저희들끼리 이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원예 치료도 받고 저희들끼리 활동도 하면서 그런 걸 극복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다 교육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시작은 내 아이가 발달 장애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그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처음에 진단 받으신 분들은 우리 네. 아이가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질병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계속 겪다 보면은 2년 지났는데 왜 아이가 이대로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저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생각보다 긴 기간에 인내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같이 말씀드리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치료의 시작이더라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사회성도 좋아져서 이런 센터 나가서 주간 네. 활동도 잘하고 나중에는 이제 직업까지 갖기를 원하는 게 이제 마음일 텐데 그런 교육 할 수 있는 곳들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업 교육.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2년 안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만들어진 전주시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 그런 센터들도 만들어져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들, 시험 봐서 어떻게 보면 뽑고 있거든요. 이렇게 능력이 좋고 또 그 상태가 좋은 아이들 중심으로 뽑게 되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중증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업 교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작은 봉투 접기 같은 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 네, 수 있는 단순 거. 작업들은 네.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오랜 시간 할 수 있어요. 잘은 못해도 오랜 시간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과 의사다 보니까 예. 수술할 때 쓰는 수술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을 한 다음에 수술포를 이렇게 덮게 되는데 그 수술포를 만들어서 접어서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접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카페를 통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또 제빵 교육도 시키고, 근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카페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명의 이 발달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어디 가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떠들고 시끄럽게 놀고 주문도 해보고 주문도 네. 받아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네. 우리 아이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회성도 좋아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그 발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복해하죠, 다들 표정이.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정상인들도 예를 들어서 직업 없이 집에서 공부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예. 제 환자들 중에서 보면은 눈의 피로도를 많이 호소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고산병 같은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취업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 분들 보면 눈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전체적으로 지쳐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시험을 합격해서 취업하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서 와서 제가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특히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를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치료의 과정이 되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혹 다 그런 건 하지만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일반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뭐 네. 암기라든지 네. 이런 능력을 있으면 잘 캐치해서 직업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18명 중에 장애인들 중에서는 접는 걸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굉장히 우리 사회자님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1시간 동안 몇 장 접으라고 하면은 네. 아마 실증내실지도 몰라요. 그럴 똑같은 수도 있겠죠. 반복 작업이니까. 예. 근데 어떤 한 친구는 정말 반듯하게 정말 잘 접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딸 같은 경우는 달력을 3개월치를 외워요. 그래서 무슨 요일까지 정확히 외우고 그다음에 그때 스케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암기력이 좋군요. 암기력이 좋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예. 토요일 날이 되면 무엇인가 스케줄을 만들어서 꼭 가야 되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이런 능력들은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그런 능력 없이 평범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간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또 힘이 돼주고 있는 담장 너머 윤상원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 다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많이 해봤죠. 그 가운데에서 해서는 안 될 거. 제가 이것만큼은 좀 참아야 된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던지고 하면 다른 분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돌발 상황을 좀 고치려고 아이를 체벌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 나올 때마다 데리고 나가서 심하게 혼내고 체벌하고 해봤는데 그게 더 거울같이 돌아오더라고요. 본인을 자해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 체벌이나 음. 또 체벌을 하는 거는 정말 안 좋더라고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왜 그런가를,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소리 질렀는가를 이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헬렌 켈러도 설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 됐잖아요. 네.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네요. 네, 부모의 인내심과 역할이 사랑과. 네. 네. 뭐 정상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걸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걸 힘들어 하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20살짜리가 아직도 7살인데 그렇지만 저도 오늘 또 내일 또 아이가 올해는 7살이지만 내년엔 7살 반이 되기를 그 다음에 8살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되겠죠. 또 현직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말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네. 관련돼서 휴대전화가 시력을 그렇게 망가뜨린다면서요. 네, 당부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 사회자님은 아이들 휴대폰 언제부터 사주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 사주지 않나요, 요즘은? 예. 근데 단체 톡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우리 중3 아이들 지금까지도 휴대폰이 없거든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20% 이내에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80 내지 90%가 안경을 씁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적어도 중학생 때까지는 사주지 않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예. 아이들과 이 휴대폰의 싸움에서는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는 안 사주시는 게 제일 좋고 사주셔서 보게 하시더라도 네. 하루에 2시간 이상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네. 안 되고. 어두운 데서 보시거나 예. 흔들리는 차 안에서 보시게 되면 눈이 4배나 나빠지기 때문에 4배나요? 네, 그런 안경은 꼭 피해 주셔야 되고 음. 연속해서 30분 이상 또 보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났네요. 네. 그런 지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현직 안과 의사가 당부했으니까 또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께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고, 우리 발달 장애인들 주간 활동 이제 바우처 제도 시행되면서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이제 희망이 생겼는데 그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발달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